안녕하세요, 알파팀입니다. 오늘은 또 에카르트 톨레 이 순간의 나 또 계속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8장을 할 거고 스스로 삶을 책임진다는 것이라는 제목입니다. 142페이지입니다. 이거 연재한 지가 벌써 한 8개월 이상 된 것 같은데 진도가 엄청 안 나가네요. 그냥 빠르게 읽어보고 또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영적인 깨달음을 위해서는 하강 주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려면 크게 실패하거나 깊은 상실 혹은 고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공 그 자체가 공허해지고 의미가 퇴색하여 결국 실패로 변합니다. 상황에서 비롯된 행복은 결코 깊지 않습니다. 저항 없이 내면으로 들어가 그곳에서 발견한 생기 넘치는 평화와 존재의 기쁨에 비하면 그런 행복은 희미하게 반사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에고는 부정적 감정을 통해 현실을 조종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또한 부정적 감정으로 원하는 조건을 끌어당기거나 원하지 않는 조건을 없앨 수 있다고 여깁니다. 식물이나 동물을 관찰해 보세요.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에 자신을 맡기는 법을 배우세요. 그들에게 온전함을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는지, 삶과 죽음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지 가르쳐 줄 겁니다. 여기에서 식물과 동물을 관찰해 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나가면 식물하고 동물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비둘기를 보거나 새들 그리고 뭐 다람쥐, 청설모 이런 것들 구경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그리고 산책을 나갔을 때 여름에는 이제 그 장수풍뎅이 같은 거가 있으면 잡아서 이제 관찰을 하고 다시 놔주기도 하고 또 개미떼들이 분주하게 일하는 어떤 군집을 보면 한참 동안 구경을 하고 있어요. 한참 동안 개미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참 많은 느낌들, 많은 생각들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미나 벌, 뭐 이런 군집 생활을 하는 곤충들에게 또 배울 때도 있고 고양이에게도 말을 걸 때가 있습니다. 또 사람과 친한 고양이라 그러면 또 만지면서 또 이야기도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동물하고 식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 습관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실제로 대화를 나누고 뭐 이런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의 대화일 수도 있거든요. 자, 그리고 반복되는 부정적인 감정에는 질병과 마찬가지로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짜증도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므로 놓치지 않도록 주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처 주목하지 못했던 반작용이 축적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상을 살면서 그 짜증이 많으신 분들, 저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짜증과 어떤 그 기본적으로 이 디폴트 값이 화인 경우, 이런 경우는 별 일이 없는데도 이렇게 항상 날카롭고 감정선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톨레는 여기서 그런 신호들을 놓치면, 이게 신호라고 하거든요. 신호들을 놓치면 반작용, 그러니까 이제 뭐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뭐 억압이던 뭐 어떤 기제들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쌓여 있다가 오히려 큰 부작용으로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복되는 것들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56쪽에 죽기 이전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또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음이 만들어내는 모든 대립에서 초월하는 순간 당신은 마치 깊은 호수와 같은 상태가 됩니다. 당신 인생의 외부적인 상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변화하는 것은 호수의 수면뿐일 것입니다. 당신은 변화하는 형상들을 즐기고 그것들과 놀이하고 새로운 형상을 만들어내며 그 모든 것의 아름다움에 감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한바탕 놀이인 줄 알면, 우리가 여기서 태어나서 이 지구라는 곳에 태어나서 우리 인간이 살다 가는 동안에 우리는 놀다 간다고 표현해 볼 수도 있거든요. 소풍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이 모든 것이 그럼 놀이라 그러면 가볍기 때문에 대상들을 관찰할 힘이 더 많아지고
그렇게 외부 대상들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감탄을 하고 또 혹은 감사하게 될 기회가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존재의 차원에서 모든 고통은 환상과 같습니다. 고통은 형상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때로는 이런 깨달음은 준비가 된 이들 안에서 존재의식을 일깨우면 치유의 기적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가장 강력한 영적 수행 중 하나는 육체를 포함해서 물질적인 형상의 죽음에 대해 깊이 명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죽기 이전의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톨레가 여기서 그 소제목으로 죽기 이전의 죽음, 그러니까 죽음을 미리 한번 체험해 본다는 의미에서 이렇게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죽음에 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든지 깊이 명상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된다고 그런 많은 영적인 수행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과연 우리가 내일 죽는다면 혹은 한 달 뒤에 죽는다면 어떤 시한부 인생을 산다 그러면 과연 내 삶에서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한 것인가,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되고 또 포기해야 될 것들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100년 뒤, 200년 뒤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100년 뒤에도 과연 이런 것들이 계속 존재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봤을 때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혹은 이 100년 뒤, 200년 뒤 이런 방법을 생각하는 거 말고는 또 다른 방법은 명상을 할 때 혹은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생각을 할 때 이 머리 위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 건물 위에서 본다, 하늘에서 본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구 대기권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고 우주에서 본다고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점점점 높아지면서 나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정말 사소해 보이거든요. 그런 내 곁에 일어나는 일들이. 그래서 이렇게 높이서 바라보는 방법, 그 다음에 100년 뒤, 200년 뒤 이렇게 길게 내다보고 생각을 하는 방법으로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당신이 온전히 현존할 때는 주변 사람들이 무의식적인 행동을 해도 거기에 반응할 필요를 느끼지 않으며 그 행동 자체에 현실성을 부여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참 나에 가까운 상태로 있을 때는 주변 사람들이 어떤 나를 통제나 조작하기 위해서 어떤 인위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내가 어떻게 불안해하거나 그 사람들에 휘말리지 않고 나 자신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을 톨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참고 견디면서 내맡긴다는 것은 손 놓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혹은 지나치게 참기만 하는 그런 행동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내맡긴다는 것은 간단한 행위지만 삶의 흐름에 거슬기보다는 순응하는 심오한 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맡긴다는 것은 다 포기한다는 게 아니라 내적인 저항을 하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다. 내적인 저항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 깊은 말이 이 세상이 빛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으로부터 무의식을 없애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의식은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무의식은 아니겠죠. 세상으로부터 무의식을 없애버린다는 것은 이게 번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무의식 자체를 실제로 없애버린다기보다는 수용을 하는 거죠. 수용을. 그러니까 무의식을 전체를 다 받아들이게 되면 무의식이 이제 통합되면서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무의식을 없앤다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상 없앤다고 한다기보다는 무의식을 수용하고 저항하지 않고 받아들인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톨레가 예를 들어서 진흙탕 속에 빠져서 꼼짝 못하게 되었을 때 좋아, 나 일찌감치 체념하고 진흙탕 속에 이대로 있는 게 좋겠어. 그냥 진흙탕에 빠졌으니까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는 내맡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포기하는 것에 가깝다. 내맡긴다는 것은 이런 식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삶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모든 수단과 행동을 다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강구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내맡기는 순간 당신은 존재의 근원적 에너지와 연결됩니다. 그리고 당신의 행위가 존재 속으로 스며들면 그것은 생명 에너지를 축하하는 행사가 되어 지금 이 순간 속으로 조금 더 깊이 데리고 갑니다.
또 다시 자연을 강조합니다. 자연을 배우세요. 세상의 만물이 어떻게 완성되어 가는지, 불만이나 불행을 느끼지 않으면서 어떻게 삶의 기적을 펼쳐나가는지 지켜보세요. 자연은, 그리고 인간을 제외한 어떤 생명체들은 불만이 없어요. 불만이, 세상의 만물들은. 현재의 순간이라는 영원한 차원으로 들어가면 당신이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낯선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납니다. 삶이 당신의 편에 서서 기꺼이 도움의 손길을 내밀 겁니다. 이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이런 영역에 오래 머물수록 낯선 방식으로 변화가 일어난다. 낯선 방식이 뭘까요? 저는 그런 경험 내지는 체험을 많이 해봤는데 이 순간에 이런 일이 가능한가 했던 일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적이나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바라고 마음 공부를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런 그 마음 공부의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소소한 행복들입니다. 이런 변화들은. 자, 그리고 톨레가 우리가 가장 힘들어하는 배우자나 가까운 누군가와 다투거나 말싸움을 할 때, 그런 갈등이 있을 때 우리 자신이 얼마나 방어적으로 되는지, 그 싸울 때는 정신 없겠지만 되게 흥분한 상태이겠지만 그 순간이 오히려 엄청난 기회다라고 톨레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싸우는 순간 나를 관찰해 보면 내가 얼마나 방어하고 있고 저항하고 있고 또 얼마나 공격적으로 내가 변하고 있는지를 관찰할 수 있고 거기에서 큰 마음 공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8페이지에 심지어 비폭력이라는 개념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당신이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비폭력도 나쁜 것이다. 폭력도 나쁜 것이지만 비폭력을 강조하는 것도 나쁜 것이다. 뭐 폭력만큼은 아니겠지만 어떤 또 하나의 개념에 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강박적으로 또 빠져들 수 있다는 점에서 비폭력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 그래서 비폭력에서도 자유로워져야 된다. 우리가 악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선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행하고 싶지 않다면, 그러니까 불행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을 때 불행을 없애려면 행복을 다 없애면 된다. 행복.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또 행복도 존재를 하는 것이고 행복하다고 할 수 있으려면 또 불행도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가 어떤 한 측면으로 뻗어나갈 때 그 반대급부가 생기거든요. 계속 쫓아옵니다. 반대급부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을 추구하는 동안에는 악이 끊임없이 쫓아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한 순간이 많을수록 또 불행한 순간도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심을 유지하는 법을 가장 강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떤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철학에서도 그렇고 종교에서도 그렇고 마음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을 잘 유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톨레가 이야기한 자연으로 많이 가서 보고 배우라. 그 다음에 동물과 식물들을 관찰하고 보고 배우라고 하는 것들이 인간은 항상 선과 악으로 나누고 차별하고 분별하고 이게 기본 그냥 탑재가 돼 있어요. 스킬이. 그런데 이 톨레가 말한 자연의 요소들은 되게 중립적이에요. 어떤 분별하려는 시도를 하지를 않거든요. 있는 그대로 중심을 딱 유지하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평온하게 하거나 어떤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 혹은 머리를 많이 쓰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자연이 있는 곳에서 나무가 있고 동물이 많은 곳에서 산책을 자주 할수록 제 생각에는 뭐 한 1시간 정도 공부를 하면 한 20분은 산책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명상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에카르트 톨레 8장을 그냥 부랴부랴 끝냈고 다음에 이제 마지막 9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